출생의 혈통을 나타내는 성씨,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지는 성씨 문화는 한 집안의 역사를 공유하는 혈연 집단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역사 대담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성씨 문화를 통해서 일본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그 신친일파의 실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조금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성씨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일본의 성씨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름을 선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그것을 시명이라고 말합니다. 시는 시족의 시입니다. 제가 발음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성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의 시명의 시라는 것은 반드시 혈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가문의 이름이다. 집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혹시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는 다른 곳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그 가문을 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리를 사위가 가능하다라든가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런 일본의 집제도에서 오는 이야기. 집제도에서 나오는 말이 시명, 시족, 일본의 시족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역시 선명의 성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변생 동안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요새는 바꾸기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에도 시대까지는 일본에서 시죠. 시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명까지도. 그래서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일본 사람으로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지 않습니까? 분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렸을 때는 농부였기 때문에 히요시마르라는 이름만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키노시다라는 시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키노시다, 그 다음에 명까지 바뀌어서 키노시다 도키시로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을 세워서 하시바 도키시로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하시바 히데요시가 돼가지고 마지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식으로 이름이 평생 동안 3번, 4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 약간 신분이 높은 사람은 보통이라는 것이 일본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성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게 특히 에도 시대까지. 그러나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바꾸지 말자 이런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개명을 3번이나 했다. 네. 말씀이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본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한국에서야 이제 시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는 이제 시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시라는 것이 교수님 말씀 맞다나 이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문은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아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도 보통 그래도 이제 혈연도 중시하고 사실 이 혈연 집단이 가문을 이루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혈연 집단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혈연을 계속 그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든가 그럴 경우는 그 다른 데서 남자를 데려와서 이게 대리를 사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호사카라는 제 집안에서 딸밖에 없다. 네, 그 경우는 가문을 또 있게 하기에는 일본에서도 역시 그 남성이 가문을 잇는다. 이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러니까 혈통하고 관계없는 혈연이 있고 있지 않는 그러한 남자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고 그 사람은 야마다든 뭐 오가와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려와서 이름을 호사카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가능한 게 일본 사회였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뭐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본의 어떤 그 가족 제도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라는 것은 이제 집을 상당히 그 중시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집안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이해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혈통, 네. 그 집을 잇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제 혈통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아마 대릴사회제, 이 대릴사회라는 것은 약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안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가문이라는 게 업이고 우리 가업이고 그렇죠. 이걸 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집이 무엇을 해왔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해왔던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 그 자신의 혈통 속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뽑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 찬자승계가 아닙니까? 예, 일본도 기본은 찬자승계이지만 그러나 찬자가 이게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순위가 자유롭게 바뀌는 것이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혹은 딸 속에도 없다.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밖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가문, 집, 그 해왔던 일, 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 그 일본의 집제도, 집이라는 게 이해인데 이해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성씨를 이게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데, 네네. 일본에서는 그 성과 씨를 이게 구분해서 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성이라는 것은요, 일본의 역사에서는 그 직업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족 집단들이 몇 개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호사카가 시이고요. 그 다음에 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신분이 높은 사람만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그 일왕이 하사를 한 것입니다. 그게 그 직업을 나타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그 무사정권을 처음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나모토가 시입니다. 미나모토가 시. 근데 노라는 것은 그 손 대신 들어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나모토 아송 요리토모인데요. 그러나 너무 길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도 성을 생략해서 그냥 시손명이 아니라 시명으로만 이야기할 경우가
오히려 대단히 많았죠. 예. 그러니까 미나모토 아송 요리토모를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라는 것이 그 아손이라는 혹은 다른 그 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위라는 한국말로 예. 그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시명 그대로 말하면 미나모토 요리토모인데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예. 하면 좀 높은 사람이다. 그 사이에 이루와이 하사한 그 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그 보여주고 있었다.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고대는 시, 성, 명을 다 썼다. 그리고 이제 네. 성이라는 것은 일왕이 하사한 직업을 이제 그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시는 이제 그 가문이다. 해서 이제 그 네. 미나모토노 하손 아솜. 아솜. 미나모토 아솜 요리토모. 그러나 예를 들어 설명을 예. 그죠. 예. 그러나 아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예. 하사받은 그 직업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 그거는 그 많은 경우에 생략해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다. 예, 보통 이제 그 조정의 신하를 네네. 이야기할 때 아손. 네네. 예. 그 고대 시족의 그 미나모토 가문도 있지만은 뭐 그 후지와라 호족도 네네. 있는데 후지와라 호족도 이제 그런 시성명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예. 그래서 후지와라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후지와라 시의 그 시조가 원래는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카토미 시예요. 이 사람 원래 나카토미 시인데 그 곤노를 세워서 후지와라라는 시를 또 왕한테 하사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도 그 손도 이루왕이 하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는 그 시족의 이름도 많이 있었고요. 이루왕이 하사하는 시도 있었습니다. 약간 복잡한데. 네. 그러나 성은 확실하게 이루왕이 하사를 했습니다. 근데 후지와라 씨는 원래 나카토미 씨였고 그래서 나카토미 아송 가마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의자왕의 측근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의자왕이 그 일본에 그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단시 덴지왕의 측근이 됐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나카토미 가마타리가 결국은 나카토미 아송 가마타리가 되어서 곤노를 세웠기 때문에 그 덴지왕이 후지와라라는 시를 하사하여서 후지와라 아송 가마타리. 네, 생략하여서 후지와라노 가마타리. 예. 좀 복잡하죠. 일본은 그러니까 시선명으로 옛날에 말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다. 예. 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 뭐 공부할 때 하는 이제 그 성과 시에 대한 개념이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파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하사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성씨가 많고 그걸 우리가 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성은 이제 천황이 하사하고 그다음 시도 하사할 수도 있다. 하사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아까 그 나카토미노 아손 가마타리 이게 또 시성명이 이제 그 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나카토미가 나중에 이제 후지와라가 됐고. 이제 되는 것이고. 네. 그 교수님은 호사카는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됩니까? 호사카도 그 제 아버지가요. 예. 그 주족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나온 그 시냐 이런 식으로 즉 그 연구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우리 집에는 족보 같은 것이 좀 남아 있었어요. 아, 족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족보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호족이죠. 호족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용어를 해가지고 헤이시라는 무사 집단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후지와라 씨의 가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근데 그 다음에 헤이시 집단, 무사 집단에 편으로 들어가지고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겐지라는 집단. 겐지와 헤이시, 평시 할 때 예. 헤이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변씨와 원씨인데 원씨한테 변씨가 패배해가지고 그러니까 헤이시가 패배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그러니까 후지와라 씨에서 나왔지만 그 헤이시, 변씨 편으로 들어가지고 존재에서 패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쭉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도달한 데가 일본의 야마나시 현이라고 하였어요. 도쿄의 서쪽에 있는 현입니다. 야마나시 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시 현에는 그 호사카촌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호사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조상은 야마나시에 쭉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북상했습니다. 북상해가지고 아키타라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아키타는 일본 홋카이도의 바로 아래에 있는 동해 쪽에 있는 현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이리스라는 이병헌이 나오는 조금 유명해진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아이리스의 무대가 됐어요. 그 아키타가. 근데 그 아키타의 제 조상이 거기에 정착돼 가지고 거기에도 호사카촌이 있습니다. 다 호사카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호사카라는 이름은 많이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좀 옛날부터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문도 거기서 전장을 하거나 약간 그런 그 역할을 좀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년, 1000년 정도죠. 1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후지와라시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가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제 교수님 호사카 집안이 이제 후지와라 씨하고 이제 연결된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겐지, 그러니까 원 씨하고 헤이시, 이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통 우리가 겐지 하면은 이제 그 신라계로 알고 뭐 있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헤이시는 또 백제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조상은 이제 헤이시, 그러니까 백제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실 그 원시 겐지가 그 신라 그리고 변씨 헤이시가 백제. 헤이시가 백제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겐지가 신라계다라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는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겐지하고 헤이시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겐페이 갓센,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원시와 평시 이의 어떤 그 전쟁, 결국 이게 그 막부를 여는 열기 직전에 이제 전쟁이 되는데 뭐 우리가 흔히 뭐 흰 새끼와 뭐 붉은 새끼를 들고 뭐 싸움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겐지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겐지 사실 원시입니다. 네, 겐라는 것을 그 한국말로 읽으면 원이 됩니다.
그것으로 또 훈독을 하면 미나모토가 됩니다. 근데 이 집단은 그 850년대에 56대 왕이었던 그 세이와 왕의 빗줄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세이와 왕의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수 없는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은 무사 집단을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나가서, 그러니까 왕가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원시 겐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기 800년대에 세이와 일왕이 신라계였을까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렇게 일왕의 혈통으로 나왔습니다. 헤이 씨도 마찬가지고요. 헤이 씨도 794년에 왕이 된 캄무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캄무 왕의 그 아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사 집단을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헤이 씨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헤이 씨하고 겐지는 완족이었던 거죠. 거기서 나온 무사 집단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해졌습니다. 역시 빗줄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일본에서도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원래는 그 헤이시 쪽이 상당히 세력이 강했습니다. 무사 집단 중에서도 헤이시가 처음은 겐지를 눌러서 굉장히 막강한 그 이러한 다음에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1185년에 그 헤이시가 겐지에게 패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헤이시는 망했고요. 기본적으로 망했고 그 겐지가 가마쿠라 마프라는 무사 총권을 처음으로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1192년이었습니다. 이게 가마쿠라 마프, 주재 세력은 겐지, 그리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초대 장군이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 이후 그 일본에서 사무라이 총권 마프라는 것은 3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마쿠라 마프,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마프,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도 마프,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겐지의 혈통이 아니면 마프를 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칙이 그 일본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겐지나 후지와라나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아무래도 일왕과 연결이 이제 그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떠했는가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 사실 에도 시대가 돼가지고요, 80%에서 90%가 거의 농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책으로 많은 사람을 사실은 농민으로 하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농부였습니다. 예, 그 농부가 공을 세워가지고 당시는 농부가 전쟁 때는 사무라이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조금 그 애매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가장 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가장 위까지 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하여서 신분 제도를 조금 정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농부들한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든 무기를 몰수했습니다. 예, 이게 카타나가리, 그러니까 칼 사냥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여서 농민은 농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조선의 손리학을 수용해 가지고요. 손리학의 사농 곤상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일본에서는 무사가 가장 위, 사무라이가 가장 위. 그다음 사농, 농민. 그래도 농민은 국민의 80%라고 해서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여서 신분 제도를 완벽하게 에도 시대에 만들어 가지고 일반 백성 그러니까 농부들은 성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성, 일본에서 말하는 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게 300년 정도 쭉 이어가 가지고 원래 시나 성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가 끝난 무렵에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배층이 아닌 특히 일본 국민들의 80% 정도는 이름만이었습니다. 이름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도 시대 말기는 미국하고 수교하고 다른 소련 나라하고 수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련 사람들은 다 성명, 시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소양화 정책을 쭉 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도 다 시송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여서 만들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만들어라. 그때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시를 만드는 방법을 책자에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말하자면 찬시였던 거죠. 이게 찬시, 이게 도대가 되어서 한국의 찬시 계명으로 오는데요. 그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일왕은 사실 시가 없었지만 예를 들면 도요토미라든가 미나모토라든가 도쿠가와라든가 그런 유명 인사의 시를 자신의 시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가장 손쉬운 것은 주변에 있는 자연을 본따서 시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산이 있으면 산은 일본에서 야마, 그리고 천이 있으면 그거는 일본에서 다, 그러니까 야마다로 해라라든가 자연을 본따서 이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시가 30만 개나 됩니다. 엄청나죠. 30만 개. 그중 그전 정도가 아주 주된 일본의 시가 돼가지고요. 그것으로 16% 정도가 가방화 됩니다. 그리고 전체 10% 정도가 역시 흔한 시가 돼가지고요. 가장 일본에서 많은 시는 사토 170만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스즈키가 1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만든 시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 이제 국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인들, 백성들은 시를 갖지 못했고 명만 이제 쓰였다. 그러다가 이제 이 창씨 계명으로 이제 갖게 되는데 그때 시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 환경에서 이제 받는다든가 그걸 통해서 만든다든가 이제 해버렸다는 거죠. 결국.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뿌리라든가 뿌리 찾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자신의 초상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죠. 거의 알 수가 없죠. 일본하고 백제가 엄연히 다른 나라잖아요. 예, 산식으로 보면. 그런데 일본의 여왕이 왜 남의 나라에
그 왕자를 왕으로 즉위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5천 명의 군사를 붙여가지고 부여풍을 이제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5천 명까지 붙여가지고요. 이것도 상당히 후한 대접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여왕, 삶의 여왕 위자왕의 첩이었다라든가 위자왕의 여동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부여풍은 바로 그 삶의 여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삶의 여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덴지왕이니까 이게 부여풍 이코르 덴지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2001년 12월 23일에 현재 상황인 그 단시 아키히토 왕이 그때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반드시 하거든요. 일왕이 794년에 일왕이 때 간무왕의 생모가 무령왕 그대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속일본기라는 일본 속이 다음에 일본에서 쓰여진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 그대손이 그 간무왕의 생모였다. 그러니까 그 일본 왕가의 혈통 속에 한국의 혈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여 한국하고의 깊은 인연을 느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정말 놀랬죠. 충격적이었죠. 일단 그 모계잖아요. 모계이지만 이거는 한반도 백제의 혈통이다라는 것이 다 알려진 것입니다.